화성시 동탄아르딘 복지관 관장 김영균입니다. 2023년을 준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복지관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2024년 화성시 동탄아르딘 복지관은 우리 이용자분들이 용처럼 역동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동탄아르딘 복지관 이종성입니다. 본 복지관은 2024년도 한 해 동안 함께 세우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꿈꾸며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한 아름다운 디딤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는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지원하는 복지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정진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본질에 충실한 아르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르딤 윤리위원회 활동과 권익 감사위원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인권 교육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복지관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든 종사자들이 가치와 철학,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전문 슈퍼비전 체계와 자문 체계를 밀도 있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만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월 1회 이상 알려 아름이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장애 친화마을 만들기를 위해 왕배산 무장애길 지킴이, 아르딤 탄산학교, 발달장애인 숲활동 보조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지원하는 아르딤이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일상을 만들어가며 미래설계 부모 강사 양성 과정과 개인별 예산제 시범 운영, 사람 중심 코디네이팅을 새롭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 영역과 협업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며 다양한 자조 모임을 만들고 육성하며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4년도 본 복지관은 총 예산 78억여 원, 주간보호센터는 7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장애인 복지 사업 예산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함께 세우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4년 한 해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지원하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서비스지원센터 사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스마트 조이입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전산화 인지재활, 코트라스 G를 활용한 그룹 인지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이제 전산화된 도구를 활용한 인지재활이고요. 단계별 훈련 과정을 통해 훈련 횟수, 문제, 시간별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룹에 적합한 이제 치료 계획 및 중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 향상 컨설팅입니다. 기능 향상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양한 영역, 인지, 언어, 작업 이 세 가지 영역의 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계획과 ICF를 활용한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보호자 중심으로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과 이용자를 위해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또한 다양한 평가 결과들을 이제 서머리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계 활동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내용을 비디오 피드백으로 주시면 사후 지도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미취학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올인원 로봇 재활 훈련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이제 총 3가지 타입의 이제 로봇이 있습니다. 고정형 이제 하지 재활 로봇인 워크봇,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상지 로봇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이제 로봇을 세팅하여서 여러 가지의 이제 로봇들을 하나씩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룹 수중 운동입니다. 저희 로비층에 있는 수중 운동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간 저희가 개별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룹으로 진행함으로써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형성해서 안전하게 물속에서 다양한 수중 운동 또 과제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람 중심 실천 센터의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증진 팀의 아르딤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스포츠 활동을 확대하여 전문 트레이닝을 거친 후에 각종 스포츠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레이저 사격과 조정, 그리고 농구 등 참여 종목을 중심으로 훈련을 한 후에 시나 도, 그리고 전국 단위의 체육 대회에 출전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청소년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아르딤 문화예술단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아르딤 배움터의 난타 강좌를 확대하여 심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타악기 앙상블 활동과 공연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지원팀의 직업훈련반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준비하는 훈련이고요. 자격증 취득과 직업교육, 작업활동과 취업 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 등으로 취업 역량을 개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면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40세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사업은 숲활동 보조사입니다. 화성시는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인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숲활동 보조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고요. 화성형 장애인 특화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숲활동 보조사 직무 교육, 그리고 원예와 목공 활동을 진행합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지원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됨에 따라서 더 많은 정신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권리를 찾고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으로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도 해소해 가야 할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 사업으로 두 가지의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 중복장애를 갖고 계신 성인분들을 위해 회복활동으로 주 1회 진행하며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정신장애인분들의 가족분들을 위한 주제별 가족교육, 그리고 회복활동과 병행하는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역량 강화 사업으로 독일에서 보급되었고 개발된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소그룹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연습과 과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실천해 가는 형태의 교육입니다. 사랑과 신뢰, 의사소통에 대한 실천을 해보고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고 부모님들은 즐거운 양육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 교육입니다. 지역연계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또 건강관리가 어려운 소외되어 있는 지역장애인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예약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과정까지 저희가 함께 하고요.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또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관의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신규 사업 중에 하나로 지역사회 만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지역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민분들을 더 많이 만나서 소통하고 또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자 합니다.
전 직원이 함께 하고자 하며 저희가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꾸준히 저희가 많이 만나고 또 주민분들께 여쭙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여울데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말 송년 행사를 통해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와 즐거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수 이용자, 후원자 시상식,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아르딤 자랑대회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카데미를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한 교육으로 종사자의 개발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사자 입문 소양 개발을 위해서 종사자 그룹별 다음 아카데미, 장애인 복지 종사자 대상 다음 아카데미 등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팀에서는 사회서비스 사업인 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활동지원 사업 안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개체로서 활동지원사 원래회의를 진행합니다. 매월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점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활동지원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또한 원래회의 사람중심 생각 이벤트를 통해 활동지원사에게 사람중심 생각과 가치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당사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활동지원 사업 원래회의를 통해서 활동지원 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활동지원사의 소속감이 향상되며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에서는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 서비스를 다양한 대상에게 나눔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대기자를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모집형 집단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고 보호자 대상으로 애니어그램을 통한 심리 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며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 5일 프로그램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전문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주간활동 서비스에서 진행되는 아르딤 으쓱으쓱 프로그램입니다. 아르딤 으쓱으쓱은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실천 프로젝트인데요. 그중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유줄게 휴지다오 프로그램은 인근 카페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우유팩을 수거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의 환경 동아리 학생들과 연계하여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하며 지역에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실천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사회 참여와 ESG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인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사업 소개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전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담 사업은 주간보호센터 내 개별화 활동 중심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 4명을 대상으로 긍정행동 지원 관점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선택 활동, 중증장애인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챌린지 활동, 사람 중심 실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지원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Q&A입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주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혁신 서비스 지원 센터의 이제 치료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치료 프로그램 이용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복지관 개별 치료의 경우에는 그 일상지원팀에서 접수 상담을 먼저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기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치료 영역별로 이제 대기 순번이 되었을 때 담당자가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되고요. 담당자와 연락을 함으로써 이제 스케줄을 조율하게 되고, 이제 스케줄이 확정이 되면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모집형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복지관 그 홈페이지나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접수를 해주시게 되면은 컴퓨터 추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그 당첨 순번에 따라서 스케줄 조율을 하게 되고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프로그램 종결 후 재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개별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종결하는 시점이 되면은 재대기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담당자와 이제 조율을 하여서 재대기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재대기를 하게 되면은 가장 그 대기 영역에서 끝 순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모집형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번 이용하신 경우에는 후순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용하시기 사실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최대 몇 과목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복지관 개별 치료의 경우에는 최대 2가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로봇 재활과 개별 특수체육은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봇 재활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 과목 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특수체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육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모집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최대 2가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영역별 진단,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서비스 시작 전에 저희가 이제 구비 서류를 이제 평가서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구비 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이제 치료사별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 사업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긴급 사례 회의를 통해서 특수한 상황이다 경우에만 저희가 영역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치료별 대기 가능한 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별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특수교육 프로그램만 이제 만 18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고요. 그 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 연령이 대기 및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모집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홍보지를 보시면은 모집 대상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집 기간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 치료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니 총 이제 6개 영역에서 15개 프로그램, 그리고 모집하는 일정으로는 총 이제 29건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고요. 잠시 일시정지를 하셔서 기간을 확인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모집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내년도 1월, 2월, 4월, 6월, 8월에 모집을 하게 되니까 이 일정을 참고하셔서 또 복지관 홈페이지나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하셔서 또 모집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평생교육 모집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총 11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연중 모집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는 아르딘 배움터 아동 청소년 성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12월 중에 또 모집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아르딘 스포츠와 선수단 그리고 아르딘 투게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화성 핑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일정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을 참고해서 시기에 맞추어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 그리고 정신장애인과 가족 파트에 대한 모집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영역에 총 10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직업 지원 파트의 직업 훈련은 상시 모집이고 대기형 프로그램입니다. 이 직업 훈련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은 모두 모집형 프로그램으로서 올해와 내년에 모집될 예정입니다. 현재 모집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휠마스터와 그리고 정신장애인분들을 위한 회복 활동이 접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묻는 질문으로 배움터 및 계절학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와 계절학기 변경 사항입니다. 운영 기간은 기존 3월에 시작했던 것을 1월로 앞당겨 진행합니다. 정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참여도를 높이고 또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3년 배움터로 운영하였던 29개의 강좌 중에 20개의 강좌가 미달로 인한 재모집을 저희가 진행하였고 또 한 강좌는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급과 원활한 강좌 운영을 고려하여서 저희가 주요 과목인 방송 댄스, 그리고 난타, 뉴스포츠, 요리와 원예를 중심으로 배움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신설된 강좌로는 지체 내병변 장애인을 위한 성인 실공예 강좌를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배움터 운영 시기가 확대에 따라서 계절학기는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르딤 스포츠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농구, 배드민턴, 클라이밍이 각각의 강좌로 운영이 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모두 생활체육이라는 한 개의 강좌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체 및 뇌병변 성인 장애인을 위한 보치아 강좌도 신설이 되고요. 참여자 추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수강자에 대한 후순위 적용을 유지하게 됩니다. 9번째로 한걸음과 발자국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등부 프로그램인 한걸음 그리고 고등부 프로그램인 발자국은 각각 6학년 3월과 그리고 중학교 3학년 3월부터 대기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반 대기 가능 일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3월부터 대기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복지관 직업훈련반에 대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평소 많이 주시는데요. 직업훈련반은 취업 역량을 개발하고 예비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자격증 취득으로는 바리스타와 그리고 ITQ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숲활동 보조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이 훈련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직업교육과 작업활동과 취업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활동 등으로 진행하고요. 기본적인 필수 교육들도 함께 진행하는데 인권교육이나 성교육, 건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환교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 즉 전환기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평소에 대기자를 받고 있지는 않고 모집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후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4년 기준으로 고1부터 고3까지 해당하는 학생들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신청 접수는 24년 1월 2주차부터 받을 예정이고 2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휠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자격을 취득하면 어디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휠마스터는 휠체어의 분리세척과 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현재 이 자격을 취득한 후에 아주대학교 병원이나 경기의료원, 윌슨병원 등의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팀에 문의를 주시면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 동탄 아르딤 복지관 2024년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